그러니까 문재명 586 세력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적의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요새 미국 그렇죠. 사이드가. 한번 직접 보시죠. 1월 3일 날 미어샤이머, 저 유명한 전략가죠. 학자. 예, 예. 미어샤이머는 종중하면 죽고 한미동맹하면 산다. 그렇죠. 종중속국하면 죽고 예, 예. 한미동맹하면 산다. 미어샤이머가 1월 3일에 한 말 자체는 이거예요. 뭐냐면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의 무덤 위에서 중국인들과 댄스를 하든지 춤을 브루스를 땡기든지 아니면 미국의 핵 우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이야기요. 1월 3일은. 근데 이제 다른 책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경제 동맹.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온 게 바로 그겁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이게서 동맹하면 산다라고 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은 첨단 기술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국의 경제 그 다음에 세계 그 경제의 질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말하자면은 종중을 하게 되면은 모든 부분에서 견제를 받고 봉쇄가 당하고 바로 죽는 거다. 미래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군사 동맹을 정말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해서 잘 선택을 하라 이런 이야기죠. 예, 미 국무부 마크 램버트 부차관보 저 사람이 네. 이제 한국과 이제 그 일본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마크 램버트 부차관보는 엊그제요. 1월 26일 날 아주 그 문재명 586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맞습니다. 저 정도 국무부 외교관리가 저 정도 적이 안 드러내는데 보통 저 정도면 부차관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예, 저 정도 이렇게 적이에요, 적의. 그렇죠. 문재명 586 이번에 골로 보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거의. 거의 알죠. 한국은 미얀마 인권을 얘기하면서 중국 인권에 대해서는 왜 아닥합니까? 말하자면 그 얘기를. 인권이라고 하는 게 보편성의 원칙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니들 중국 속국 아니야, 임마 이 소리잖아. 그렇죠. 문재명 니들 중국 속국 아니야, 그거 이야기죠. 중국 간첩 아니야 이 소리예요, 저거. 그 다음에 한국은 사드 문제에서도 보이듯이 중국에 대해서 당당해져야 됩니다. 야, 한국 너 집권국가 맞아? 이런 이야기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한국은 일본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동맹이 강화됩니다. 실컷 도와줬는데 실컷 미래 번영이 보장됐는데 중국이랑 깜보 먹고 일본을 향해서 죽창 들어? 죽창 들어? 니들 정신머리 있는 거야? 조국이 나와봐 임마. 이 그렇죠. 소리예요. 그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중요한 얘기를 약 한 달 반 전에 했어요. 예, 트럼프 김정은 우리 뭐 국내에서도 뭐 일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는데 싱가포르 회담. 예,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프레임워크가 기준이다. 즉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규제나 이런 사람들 또 아스팔트 우파 중에 일부 그거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우리 지방선거가 망했습니다. 아니 우리 지방선거 날짜 보면서 회담 날짜 정해야 돼? 지방선거는 우리 비즈니스고 그 회담이 무슨 회담이냐면 나 참 그러니까 저 비굴한 소리죠. 그 회담이 무슨 회담이냐면 말씀을 정리해 주세요. 그 딱 첫째, 중국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과 북한을 분리시키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트럼프 이전까지는 이른바 다자회담이라 그래가지고 삥뽕을 치는 거거든요. 네. 계속 근데 삥뽕 치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2013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듯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을 내세워서 북한의 핵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관들은 계속 삥뽕만 치면서 잔 돌리고 있는 거야. 그거를 트럼프가 깨버린 거죠, 판을. 그렇죠. 다이다이 불러내갖고 양자회담으로 딱.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북중분리예요. 중국이 예. 그 경제적인 부상을 가지고 사기로 주권 침략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시진핑의 도발이고, 그다음 두 번째 북한 핵의 국제 정책인데 핵은 나 핵 안 든다라고 할 때 그 모험 외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관료들이 할 수 있는데 실제 핵을 갖게 되면은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대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북한 핵 무력 완성은 중국의 청부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야 그 북한 비핵화에 사실상
실효적인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이고 그걸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네. 가장 높은 한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너희 미국이랑 다이다이 양자회담에서 비핵화 도달하면 미국은 너희 침공 안 해. 그 다음에 너희 개혁 개방할 경우에 지원할게. 그러니까 전문이 저게 싱가포르 회담의 프레임워크야. 그러니까 핵 회담하는데 그 전문의 제 첫 문장이 미국은 북조선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한답니다. 체제 보장이 아니라 안전 보장. 그러니까 침공 안 한다는 침공 소리야. 안 한다는 침공 안 하고 음. 혹시 중국 같은 데가 침공해 오면 막아줄게. 그 소리예요. 예. 그다음에 네. 저기 제1항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즉 네. 평양에 대표부 갖다 놓고 협의해서 비핵화하면 예, 다 챙겨보고 네, 그다음에 너희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그 소리예요. 계속 그게. 근데 저렇게 획기적인 일인데 저게 어느 정도 획기적이냐. 김정은이가 겁이 나서 저기 싱가포르에서 사인한 서류를 못 가지고 갔어. 중국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렇죠. 안 네. 가지고 갔어요. 네. 내팽개 주고 같았어. 그래가지고 그 서류가 어디로 흘러왔냐면 서울 미 대사관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정통 소식통한테 들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지방선거 방해 타령하는 것이 조잡한 거, 조잡한 거. 그리고 왜냐하면은 에휴. 싱가포르 회담이라고 하는 위치, 그다음에 싱가포르 회담을 그 회담 장소로 발표하는 날짜에 자 싱가포르라고 하는 거는 자유세계죠. 중국 자유세계에다가 자유세계. 그다음에 탈중국 자유세계. 중국이 세계 공급체인 세계 산업 세계의 공장으로 작용할 때 가장 핵심적인 외부적인 자원이 석유 가스인데 그게 싱가포르 라인이고 그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죠. 말라카 해협을 앞바다를 통과하죠. 그걸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말하자면 중국의 경동맥에 칼을 들어댄 겁니다. 칼을 들어 대놓고 그 자리에다가 김정은을 불러낸 거야. 평양에서 손대. 그 소리죠. 그다음에 그 싱가포르 회담을 발표하는 날이 5월 23일인가 그렇죠? 네. 그때 숫자는 적지만 300억 달러의 대중 무역 제재를 같이 발표해요. 즉 첫 탄이야 그게. 이제는 중국 너하고 전쟁하겠어. 그 까불지 소리죠. 마. 예. 이런 정도까지의 그 독해를 못하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조중동, 한겨레 어떤 저기 매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도 그 정도의 예. 그 말도 안 의식을 되는. 한 건 없었죠. 예, 이렇게 싱가포르 회담이 지금 언제야? 2018년 6월이니까 19, 20, 21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정권이 트럼프와 전혀 180도 성격이 다른 바이든 정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와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국무부 차관보가 부차관보가 트럼프 때 한 싱가포르 회담 프레임워크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천기누설을 좀 해야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뭐냐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예민한 사람들이 딱 느끼는 게 이번 대선은 한미동맹이야 아니면은 저기 종중 속국이야. 종중 속국이야. 이거를 결정하는 거다. 이걸 느끼는 거고. 네. 또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야 너희가 이런 처지에 있어라고 충고해 주는 사람들 미어샤이머나 이 그 램버트 부차관보 전부 다 야 니들 종중하면 망해. 이번 대선에서 잘 골라야 돼. 너희 종중 속국 가다 망하는 거야. 한미동맹 쪽으로 와.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야 지금. 그죠? 미국 관점이나 한국 관점이나. 근데 여기 미국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얘기에서 흑역사가 있죠. 그 흑역사를 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냐면은 야 그럼 너희 미중 대립 언제부터 했는데? 2018년부터 했어. 그렇죠. 2017년 말에 나온 National Strategic Report 리포트예요, 국가 안보 보고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 1989년 천안문 사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사람 10,000명 죽어나갔는데 아버지 부시가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 스카우크라프트를 보냈죠. 베이징에 보내서 등소평이랑 화기애애하게 환담하면서 야, 그 사람 죽을 거 우리 덮을게. 너희 우리랑 비즈니스 잘해보자. 이런 짓을 해가면서 그때 이미 동구 소련 마탱에 갔고 동구는 자빠졌고 소련도 마탱에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끌어안을 이유가 없는데 완전히 그 글로벌리스트 미중 밀월 모드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중 밀월이 한국인한테 가졌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90년부터 2018년 트럼프의 미중 전쟁 시작까지. 예, 예. 그러면 무려 28년. 예, 뭐 근 30년 가까이. 30년 미중 밀월이 한국인한테 무슨 효과를 가졌냐.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 너희 옛날 얘기 좀 해봐. 너희 때문에 우린 반 죽었었어. 그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미중 밀월, 미중 협조, 미중 짝짝꿍, 미중 밀월이죠. 뭐 예. 짝짝꿍 거기에 일종의 부속물 혹은 특기다시예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예. 네, 밑반찬이었다고. 밑반찬. 특히 다시였고 이걸 이제 영어로는 collateral damage라 그러는데요. 이게 CD, collateral damage 이게 뭐냐면 제가 강도야. 그래가지고 살인 강도에서 어느 집에 가서 살인하면서 탁 했어요. 그랬더니 조 박사님이 정의로운 경찰이야. 그래갖고 강도 날 죽이겠다고 총을 빠바방 쐈는데 그중에 한 방에 옆으로 삐져갖고 창문 깨고 건너집에 15살 먹을 소녀가 맞아서 숨졌어. 그렇죠. 그 소녀를 컬레터럴 데미지라 그래요. 그렇죠. 예. 의도하지 않았던 희생자야. 네. 예측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희생자. 미중 밀월에서 한국을 희생시키겠다는 뜻은 미국에 없죠. 없죠. 예. 그러나 한국의 독특한 역사 때문에 미중 밀월이 되는 순간 한국은 과거와 역사를 부정당하고 정신이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밀월에 의한 피해자가 우리가 지금 미중 밀월을 30년 있었는데 그보다 한참 올라가면 우리가 독립이 될 때 말하자면 미국과 소련의 그 뭐 강대국의 전쟁 이후에 연합을 했던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서 독립을 이룩한 우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승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소 간의 밀월이죠.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참 숨가쁜 얘기인데 예, 예.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지금 계속 밀월을 가냐 아니면 냉전과 같이 대립을 하냐가 결판이 아직 안 나던 때예요. 미정인 때죠. 예, 45년 가을 겨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본적인 발상을 신탁 통치로 가던 상황이죠. 그렇죠. 그게 정해진 예, 약속이었죠. 그게 정해진 약속이었다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문화 이승만이 치고 나가잖아요. 단독 그렇죠. 정부 수립해야 된다. 신탁 통치 말도 안 된다. 그게 언제냐면 정읍 발언이 그 몇 월이죠? 46년인데. 그게 아마 6월일 겁니다. 예, 6월 초에요. 예, 예. 정읍 발언에서 이거 단독 정부가 해야 된다. 이게 신탁 통치 말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박사가 얼마나 국제 정세를 잘 읽었냐면 그렇죠. 냉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미 국무부에 들어간 그 유명한 보고서예요. 조지 예. 캐넌, 냉전의 예, 예. 아버지. 모스크바에서 근무하는 미국 외교관, 그렇죠. 전략가가 이거 냉전 가야 됩니다라는 보고서를 모스크바에서부터 비밀 전문으로 해서 미 국무부로 보낸 시점이 예. 46년 2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미국이 지금 냉전 가는 거야라고 딱 감지를 하고 이 박사가 질러버린 거야. 그렇죠. 우남이.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유명한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에서 아주 고급 논문으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대단한 말하자면은 국제 정치에 대한 아주 뛰어난 전략적인 정보와 그다음에 지략과 이것을 파악을 하고 지금 우리 30년 동안 소위 미중 밀월의 피해자와는 다른 그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에 창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러니까 참 미중 지도자가 밀월은 있었습니다. 뭐 우리 선택폭이 아니었고 우리는 미중 밀월 또 그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는 잘 이용해서 그렇죠. 예. 또 뭐 물질적 풍요는 뭐 가져왔어요. 뭐 예. 많이 이룬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중 밀월이 정신을 실종하게 만들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 6.25가 주적이 중국인데 우리가 2년 동안 중국이랑 싸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북한 인민군은 이미 저기 뭐야 그 인천 상륙작전 때 붕괴해요. 붕괴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공군이랑 싸운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그리고 전쟁 배상도 우리 청구를 못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미중 밀월이 되니까 한중 밀월로 끌려 들어가고 한중 밀월이 되니까 친북 종북으로 끌려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이런 아이러니가 펼쳐지면 웬만한 정신은 다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 실종되는 거예요. 가장 자명한 내용이 그냥 코미디가 되는 코미디가 거예요. 되죠. 그래가지고 6.25때 주적이었고 실질적인 전쟁과 피해가 당사자가 있는데 배상 청구도 못하고 아니 뭐 역사 사실마저도 그냥 잊어버리고 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때가 어느 때인데 냉전적 사고 방식을 가지십니까? 지금 세상에 빨갱이가 있남요? 뭐 배워 처먹지도 못한 저기 안철수 같은 그런 천박한 인간이 말이야. 지금은 이건 냉전도 아니고 열전이고 수백만이 이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전투 때문에 이 문제를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한 200만, 100만 이렇게 숨졌죠. 그렇죠. 우리. 예.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그 역사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 선을 못 지켜낸 게 우리 지식인과 성직자들의 책임이야. 맞습니다. 예. 아무리 세상에 그렇게 이상한 아이러니가 펼쳐져도 그 마지막 그 지식인이 그 보루를 지켰어야 되는데 예. 그냥 뭐 헬렐레 해서 같이 넘어가서 30년 동안 정신줄 놔버리니까 지금 정신 영역은 다 쟤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우리 저기 검언이 있죠.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 네. 역사를 망각하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이게 저기 호르헤 산타야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말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을 에드먼드 버크가 했고 윈스턴 처칠도 그 다음에 윈스턴 했고. 처칠이 했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근데 이 좌파들이 많이 좌빨들이 이걸 많이 쓰고 있고 역사를 왜곡하는데 이걸 또 왜곡해놓고 뭐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또 검언으로 써요. 자,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날을 세우지 못하면 예. 그래서 쎄쎄쎄하면 정신이 썩어 문드러져서 망하는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신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이 사진 한 장에 보여주죠. 예.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은 형제와 같은 교류 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브레인 그룹, 브레인 띵크탱크라고 말하는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교육 그 센터인 당교. 저긴 이데올로기 교육센터예요. 거기가 뭐 아니 자유민주주의의 정당 띵크탱크하고 전체주의 공산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 시진핑 황제 체제를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세뇌하는 총괄본부인 당교하고가 교류 협약을 체결해? 참나. 그리고 뭐 저기 아유, 사실 차라리 뭐 악마랑 체결하고 악마랑. 민주당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저 정도까지 나왔는데 네, 2019년 그 김영삼 정부 때부터 뭐 세계화다 뭐 이래가지고 말하면 중국 공산당도 우리 이 자유민주다원 이 정당 체제와 동일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그 교류를 뭐 네, 이런 글쎄요. 것들을 뭐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뭐 그걸 또 하는 게 이 말하자면은 저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또 자랑도 미중 미롤 하고 가니까 한중 미롤 간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정신머리 안 챙기고 그냥 헬렐레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질 때 이게 아이러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이 조롱과 이 물질주의 이 유혹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글들이 예. 1990년에 나왔어야 돼. 91년에 나왔어야 돼. 92년에 나왔어요. 그런 글과 설교와 그런 법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식인과 성직자의 정말 부끄러운 민낯이다. 그렇죠. 예. 언론도 라고 마찬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이 지금 대성공을 거둔 게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중국 종중 속국이냐 한미 동맹이냐 이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안에 깔려 있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죽든지 대한민국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 계기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저질러졌었던 2018년까지
저질러졌었던 미중 밀월에 의한 정신줄 놓은 것을 이제 회복기에 들어섰다. 그렇죠. 예. 이 세 가지 상황이거든요. 이게 세 가지 측면, 세 가지로 표현되는 이 상황에서 꿰뚫어 본 거죠. 예. 윤석열이 그걸 꿰뚫어보고 이 행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네. 7월 달에 이거 정말 그 저 깜짝 중요한 놀랐을 회견을 때. 했습니다. 저도 네. 놀랐습니다. 네. 한미 동맹이 국가의 기본이다. 뭐 상수다. 사드 배치는 우리 주권 사안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과는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렇게 해야만이 중국과 대등하고 수평적인 외교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네, 그렇겠습니다. 저거 네. 하고 나니까 싱하이밍이 약이 올라가지고 중앙일보에 다음 날 다음 날 김영 기사 하면서 너 까불지 마 이런 내용을 썼지 그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거기다가 욕하고 막 그랬죠. 대중정책 널뛰었었다. 널뛰었다. 그렇게 욕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1월 24일 날 예, 예. 중앙 당사에서 외교 안보에 관한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지전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예, 예. 제가 돈을 좋아해서 지전이라고 자꾸 하네. 자, 거긴 또 뭐라고 그랬죠? 대충 한 포인트 하나. 내가 다 중국과 관련된 건데 한미 첨단 기술 동맹 즉 기술과 관련해서 한미 첨단 네. 동맹 첨단 기술 동맹을 하겠다. 중국의 첨단 기술이 마음대로 네. 들어가는 거 우리가 막아주겠다. 그다음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 동맹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항행과 비행의 자유, 현재의 국제법적 시설을 준수하고 이게 이제 남진아해와 예. 대만 해협에 관해서 중국이 지금 억지 부리는 것에 대한 정면 발언이죠. 그리고 대중포위 영내 동맹 주로 이제 이 해양 앵글로색슨 그다음에 일본 우리까지 포함한 대만 이렇게 해서, 인도까지 예. 인도까지 인도, 예. 그 영내 동맹을 발전시켜 가겠다. 뭐 20가지 굉장히 자세한 것들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되고 근데 이걸 이제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은 자유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네. 이 개념은 문재인 정부 혹은 문팔육들이 정의한 한국을 대륙과 해양의 연결시키는 교량 국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교량, 아니 중미 간의 교량 국가 하겠다. 그 박쥐 노름하겠다라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자유, 인권, 번영의 그 저기 핵심 뼈대가 되겠다는 거니까 중추란 얘기는 그 이야기죠. 뼈대거든요. 그러면 핵심 이제 뼈대.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한미동맹 쪽으로 그렇죠. 붙은 거지. 문정부 같이 소위 박쥐놀이 하겠다가 아니고 박쥐놀이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대륙의 꼬북 노릇하는 거지. 친전체주의 삼각으로 열심히 원래 제안했죠. 박쥐 그러니까 원래 간첩들이 나는 중간에 거간하는 박쥐예요, 그래. 그러니까 간첩이에요, 아니에요? 자유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대륙의 자유와 번영의 파도를 그렇죠. 발전시키는 말하자면 발전기지가 되겠다. 발전기지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윤석열의 메시지를 보면 국민한테는 야 우리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간 거예요. 예. 저거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70-80%의 국민이 굉장히 안도했을 것 같아요. 안도했죠. 1-20%는 저 죽일 놈 했을 거고. 그다음에 미국한테는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포위하는 최일선 역할을 감당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뭐야? 예, 저거요. 포위 곧 교두보가 혹은 전초 교두보가 아니라 포위 일선. 일선. 예, 최전선. 최전선. 예, 그 역할을 우리가 저건 맞는 얘기인 게 저게 한국이 저런 상황에서 번영하는 나라야. 맞습니다. 예. 문명의 최일선이 될 때 최일선. 번영하는 그렇죠. 거고 냉전의 최일선에서 버티면서 번영했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대중포위의 최일선으로 번영하고 그 최일선 정도가 아니라 그게 자유공화국으로 성장하고 그게 바탕이 돼서 한반도에 말하자면 한반도 북쪽에 자유조선이 들어오고 그게 급속 발전하고 이러면은 중국 공산당은 골로 가는 건데 이 코스의 첫 관문이 올해 3월 9일 대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3월 9일 이후에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을 하고 참공화를 제대로 개시를 하고 네. 한반도의 그 변화를 일으키면은 이거 자체가
대륙의 전체에 대한 자유의 파도가 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교수형 집행 밧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예. 그런 역사적인 예. 과제를 위해서 우리 건강 열심히 가도 예, 열심히 그래서 해야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번 3구 대선의 본질은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네. 어느 게 죽냐 결정하는 거예요. 투비와 나투비네. 야, 야. 우리가 투비 가면 쟤들은 나투비고 우리가 존재하면 쟤들은 소멸하는 거고 쟤들이 이번 3구 대선에서 쟤들이 이기면은 우리가 소멸당하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깊게 확신하고 또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뭐 윤석열 이름 석자 이름 가진 사람 당선시켜 놓고 우리가 팔짱 끼고 그냥 배 깔고 누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그 사람은 청와대에서 지 일 열심히 하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세상에 뭐 윤석열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뭐 구원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네. 우리 자신을 띄워야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바로 공화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평당원 네트워크. 국민의힘 가입하시고 평당원 네트워크 바로 가입해 주십시오. www.jjd.kr 정정당당입니다. 정정당당은 이 공명선거 참관 감시 운동인 무결선거 네트워크와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인 마이초이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는 여기 머리가 여기 많이 벗겨져서 고개 많이 안 숙입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이 중국식 설날이 아니라 이 뻘과 수산업과 네. 어로와 네. 강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음력 설날, 우리의 설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